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외국 선박의 선체 충돌, 불법 조업 일삼는 중국 선박, 원양 조업은 1대1로의 연장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선박의 불법적인 해양 활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중국 정부는 국제해양법과 규범을 존중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에 끼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추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외국 선박 선체 충돌, 불법 조업 일삼는 중국 선박, 중국의 원양 조업은 1대1로의 일환입니다. 그 중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외국 선박 선체 충돌, 불법 조업 일삼는 중국 선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 CNA는 중국과 불법 해양 활동 사이의 경로 폭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대서양 연안, 태평양 제도 주변 해역의 중국 선박 위법 행위 사례 15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책임감 있는 해양 국가로의 행동을 해왔다라는 중국 측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해당 해역 국가들의 경제적, 환경적 손해, 그리고 주권 침해, 시민에 대한 폐해를 감추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특히 태평양 주변 해역에서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솔로몬 제도와의 관계도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솔로몬 제도 때문에 지금 호주가 난리 났고 뉴질랜드가 지금 난리가 났고 미국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항만도 짓고 지금 현재 군사도 주둔하고 자원도 개발하고 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서로 협력해서 타국 영해 침범에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위법 행위를 묵인을 하거나 축소, 외면해 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국가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죠. 중국 어선의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타국 선박과 의도적인 충돌, 두 번째로는 타국 선박 파손 및 선원 위협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제 노역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인신매매, 다섯 번째로는 오염물질 방출, 여섯 번째로는 위치 추적기 전원 차단, 일곱 번째로는 타국 영해 침범 및 불법 조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단이 쭉 몰려가서 거기에 완전히 싹쓸이하는 이러한 형태의 조업을 하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행위 사례 15건 중 7건은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에서 외면, 축소 보도를 했으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띈 비방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3건은 중국 당국과 매체에서 타국이 가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영해에서 벌어진 것을 중국이 지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이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단 15건 중에 2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리발을 내놓는 거예요. 이 2건조차도 타국 정부의 공정한 수사, 그리고 중국 국민의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서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민과 사업체 현지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위법 행위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국 원양 어선 선단 소속 어선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중국의 관리하에 세계 각지 해역에서 조업 중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과 마찬가지예요. 국영기업인데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측면이 있죠. 이들 선단 일부는 선원 학대의 의혹을 받고 있고 사망자가 발생한 타국 소형 선박 충돌 그리고 침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국가 이미지 강화의 전략의 일부로 자국 어선의 위법 행위를 축소, 외면하고 있고 이대로 자국 어선의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대응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을 상습 위반하는 불량 국가 이미지로 고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영해를 침범을 해서 이것도 자기의 땅이라고 말뚝박기를 하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중국 어선단의 공격적인 불법 조업 때문에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단을 둘러싼 우려는 가까이는 동중국해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남미 근해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수십 수백 척의 떼를 지은 중국 어선단이 영해를 침범하거나 불법 장비를 활용해서 싹쓸이식 조업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어범죄 기록단체인 스파이글래스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불법 조업의 21%를 중국 어선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 세계 불법 조업의 5분의 1 정도를 벌써 중국 한 나라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거의 190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지금 5분의 1을 했다면 굉장한 수치죠. 중국 어선단의 이런 불법 조업에 그 지역 경제나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요. 완전히 싹쓸이식 조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는 어류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중국과 관련국 사이에 외교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의 원양 조업은 1대1로의 연장선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영유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도 중국 어선단의 존재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중국의 땅이라고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해역에서는 중국군의 해양 민병대로 의심받는 어선 무리가 중국의 전략적 장악에 도움을 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서아프리카 근해에서는 중국 어선 수십 척이 가나 영역의 영해를 침범해 얕은 바다에서 하는 수산물을 싹쓸이했습니다. 가나 내 조업 선박의 93%를 중국인이 장악하고 있고 93%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100%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이 가나 국기를 내걸고 현지 법인의 이름으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죠. 남태평양 가운데 사모아 근처에서도 중국의 참치잡이 저인망 어선들이 불법 조업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남미 에콰도르형 갈라파고스 제도 근해에도 중국 저인망 어선 수백 척이 몰려와 싹쓸이 조업 우려가 증폭되고 있죠. 2021년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4개국 정부는 중국 어선단을 겨냥을 해서 불법 조업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다 곳곳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단의 존재감은 싱크탱크들의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국 해외개발연구소가 선박 등록, 무성교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영해 밖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가 벌써 1만 7천 척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쟁 어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의 원양 어선을 모두 합쳐도 2,500척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규모가 5배 이상, 7배 이상 더 높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등록된 중국 어선이 현재 2019년 2,701대로 2017년 설정한 상한 3,000석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국의 새빨간 거짓말이죠. 캐나다 컨설팅 업체인 스파이글래스가 작성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불법 조업의 21%를 중국 어선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죠. 중국 어선단의 과격한 조업을 일삼는 배경에는 중국 내 중산층의 급증과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산층이 먹을 해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데다가 양식산업, 해산물 가공 등 산업에서 고용 수천만 개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것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냐? 지금 중산층이 먹을 해산물을 공급을 하는 것은 수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고용이 수천만 개가 창출해야 된다. 결국은 자기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도 중국은 전세계 원양어업의 38%를 차지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에서도 중국 어선단이 쓸어 담은 해산물의 3분의 2가 중국 본토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원양조업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발전 청사진, 특히 1대1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 세계 원양
조업기지 28곳을 개설을 해서 중국이 글로벌 기간 산업망의 중심으로 부각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 주석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결국 1대1로의 핵심 사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양에서도 중국의 땅을 늘려가는 이 해양 선단을 통해서 이렇게 중국 어선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이 굉장히 불법 조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실이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 뒤에는 중국이 바다 영토에서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여기서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지금 태평양 연안에서의 조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산층이 발달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하죠. 물고기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여기에 지금 1대1로의 확장, 특히 지금 솔로몬 군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 태평양 연안 섬 모든 자체가 지금 중국의 부채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